안녕하세요. 영화 철학 제10강 매체 철학 플루서 1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다루게 될 철학자는 이제 필름 플루스라고 하는 이제 철학자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체코슬로바키아 출신의 이제 매체 철학자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커뮤니콜로기라고 하는 이제 이론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이 매체를 이용한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이 어떻게 철학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또 이제 뭐 사진 철학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요. 1920년에 태어나서 1991년에 돌아가셨는데 체코 프라하 출신에서 이제 유대인 가정에서 출생을 했어요. 뭐 이제 잘 알다시피 그 프라하의 이제 카렐 대학교에서 철학을 이제 공부를 막 시작했는데 38년도에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뭐 주변에 있는 독일 나치가 이 프라하에 침공을 하면서 이제 뭐 런던으로 망명하게 되고 또 이제 가족들은 전부 다 강제 수용소에 포로로 수용돼 가지고 전부 다 이제 죽게 되죠. 이제 혈혈단신 혼자 살아남아서 1941년도에 이제 브라질로 이민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이민 생활하면서 좀 무역상 일들 좀 하고 뭐 다양한 어떤 잡일을 좀 하다가 이제 1960년도 이후부터 이제 상파울로에 있는 그 국립 그 고등영화원 하고 되면 상파울로 대학교 철학과에서 이제 후학들을 가르치면서 이 커뮤니콜로기라고 하는 이론을 이제 독창적인 이론을 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이제 커뮤니콜로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매체 또는 매체 이미지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부단하게 이제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데 그 부단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이제 그런 또 작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들을 던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각각 분과 학문들로 여러 가지 이제 찢어져서 다뤄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그 모아서 함께 모아서 어떻게 보면 이제 융복합이죠. 모아서 이제 그 기술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이제 그 문화적인 측면 또 이제 언어적인 측면 또 철학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모아서 종합적으로 이제 체계를 세워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학문이 바로 이제 꼬미니콜로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플루서가 이런 어떤 코미니콜로기라고 하는 그런 학문적인 체계를 좀 세우고 있고 왜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과연 어떤 방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1차시부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그 서론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매체들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이미지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도 그렇고 이제 영화도 그렇고 또 사진 기술의 발달 또 그 영화 기술의 발달 뭐 이게 이제 아날로그 매체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이미지와 그다음에 또 이제 디지털 시대에서 또 이제 만들어지는 이제 이미지들이 굉장히 그 뭐 양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도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어떤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이제 이미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이 새로운 이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고나 의식 또 이제 행동들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시밀라르크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 일반적인 사물들은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이미지화된 그런 것들만 우리가 이제 수용하면서 그게 마치 이제 진짜 현실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동정심을 갖거나 아니면 분노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이미지의 어떤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사건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즘에 우리가 이제 가짜 이미지, 뭐 가짜 뉴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벌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미지 조작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 눈으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들이죠. 그런 사건들을 자신이 봤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 것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말 이 세계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거나 또는 이제
좀 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가상 현실, 가상 실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제거하려고 시인들을 축출해야 된다라고 이제 아주 굉장히 이 검열이라든지 좀 굉장히 매우 좀 극단적인 형태로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뭐 이제 가짜 뉴스도 있고 가짜 이미지도 있고 이제 이런 어떤 왜곡된 실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전부 다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이 생각한 것처럼 시인들만 문학가들만 다 쫓아내면 이제 사회가 정말 가짜 뉴스도 없고 정말 가짜라고 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인가? 이제 그런 사회는 이제 거의 도래하지 않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자, 그게 뭐 가짜가 됐든지 간에 아니면 이제 뭐 진짜가 됐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이제 수많은 형태로 계속해서 이런 어떤 이미지들이 만들어지고 그 이미지들이 우리에게 이제 그 여러 가지 형태의 효과들을 실제 이제 영향들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상반된 그 이미지들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이제 논쟁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이미지를 생산하고 또 어떻게 이미지를 수용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그 찬반 뭐 이거 관련해서 이제 이런 어떤 논의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이제 그 특징이자 이제 매우 중요한 철학적인 방식은 뭐 사진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자 우리가 이제 사진을 보면서 또 영화를 보면서 왜 이제 이런 게 철학적인 문제가 되느냐, 자 이게 이제 이미지와 실제를 꽈버린다는 거죠. 뭐가 이미지고 뭐가 실제인가, 뭐가 실제고 뭐가 이미지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이제 이런 어떤 이미지와 실제의 어떤 관계성들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하게 실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가짜일 수도 있고, 이게 정말 우리가 또 가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또 실제일 수 있는 이런 류의 이제 그런 이미지들이 계속해서 생산되고 또 우리에게 이제 수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무엇이 실제고 무엇이 그 현실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없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논의하지만 철학에서도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은 실제 세계와 꿈의 세계, 그러니까 가상 세계와 이 물리 세계를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그런 어떤 정보들을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우리의 뇌의 기능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자 이게 이제 실제인지 현실인지 가상인지 왜곡된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가상 뭐 이미지 가상 현실, 자 이런 어떤 논의들은 곧바로 실제 본질 그리고 이제 현실에 대한 이런 어떤 근본적인 물음을 우리에게 이제 묻고 있습니다. 뭐가 진짜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정말로 사실인가 그렇지 않은가 라고 하는 이야기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존재와 본질의 문제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이제 철학에서 다루고 있는 이제 문제였죠. 우리가 이제 온톨로지라고 이야기하는 존재론, 형이상학에서 뭐가 실제인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물음들에 대해서, 또 존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제 묻는 물음들에 대해서 철학에서 다루고 있던 것들이 이제 형이상학이다라고 하는 건데, 메타피직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계속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실제 여러 분과 학문에서 이런 어떤 이미지와 관련된 연구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이미지와 관련된 그런 어떤 논의들이 바로 이제 철학에서 다루고 왔던 실제 본질 뭐 이런 문제들과 계속해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사회학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뭐 예술 쪽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디지털 매체가 이제 발달하면서 이런 어떤 철학적인 문제들이 계속 폭넓게 지금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이제 시뮬라스용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학문이 또는 그런 연구 주제들이 이제 폭넓게 그런 지식인들에게 또는 이제 일반인들에게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이미지학이라고 이야기하는 빌트비션샤프트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이런 어떤 이미지학이 출연을 하고 있고 등장하고 있고, 또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이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매체 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이제 우리 사회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독일이나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매체학 또는 매체 미학, 뭐 매체 철학, 뭐 이런 어떤 방식들이 굉장히 이제 융복합적인 기술 문화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이제 이질적인 거기 때문에
기술이라고 하는 이제 이 매체와 문화라고 하는 어떤 사유 방식 이 두 가지가 과연 이제 그 엄격하게 구분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어떤 기술 문화 융합학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이미지학이죠. 또 이제 매체 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논의들이 지금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이 이미지가 갖고 있는 기능, 특성 중에 하나인데 그게 왜냐하면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사소통의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제 그전에는 이제 음성 또는 이제 문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이런 것이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이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이미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서 이미지가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연마미소처럼 부처님이 장미꽃 하나 들고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뭐 아무 말 하지 않더라도 그게 무엇인지 알아듣게 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지금 뭐 이제 사진이라든지 영화에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이미지 조작 또는 이미지를 생산하면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형태의 그런 의사 전달, 의사 소통,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양한 그런 이제 그 뭐 잡지라든지 매체에서 그 사진 한 장만 가지고도 굉장히 에, 그 말로 담기 힘든 또 이제 말로 담기에는 너무 이제 그 부족한 그 벅찬 그런 어떤 현실들을 이제 보여주는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전에 베트남 전쟁에서 아이가 이제 뒤에서는 폭격을 맞고 있고 이제 아이가 거의 벌거벗은 상태로 아스팔트 길 위에서 울고 있는 이런 어떤 장면, 전쟁의 비참함 같은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말이 필요 없이 이제 이미지 하나로만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감동을 주거나 분노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이제 그 효과적인 의미 전달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그냥 뭐 그냥 그림이야 아니면 사진이야 뭐 그냥 움짤이야 뭐 이런 식으로 포기하기에는 굉장히 이제 커다란 영향이 특별히 이제 우리 의사소통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앞서 나가서 이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성, 또 감성적 행위 이것까지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사진이나 영화를 보면서 이제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고 그런 카타르시스를 이제 느끼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그 감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 그 프루스트에서 잃어버린 시간에서도 이제 그냥 그 마들린이라고 하는 그 과자 부스러기 이제 이런 어떤 빵을 보면서 또는 그것에 대한 냄새를 맡으면서 이제 옛날의 어떤 기억이나 옛날의 어떤 추억들을 이제 떠올리게 되는데 이게 이제 마들린 효과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그 우리가 하나의 그 그림, 이미지 이런 어떤 이제 매체들의 그 생산품들을 보면서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기억이나 회상 또 굉장히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감성적인 요소들이 뭔가 이제 굉장히 복잡하긴 하지만 일정 정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뭐 이런 것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뭐 그 우리에게 음악을 틀어주거나 또 이제 어떤 그 색깔 뭐 미술 치료 같은 이런 경우들도 전부 다 이제 이런 어떤 이미지화된 것들이 단순하게 이제 그 음성이나 문자가 아니지만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감성과 우리 어떤 감성적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아주 이제 굉장히 사실적인 사례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존재론적으로 이미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물의 가상 또는 이제 사물이 보여주는 현상 이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본질인 것처럼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딱 그것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것밖에 없고 그것에 의해서 항상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이제 존재하는 그런 요소처럼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플라톤 때부터 이런 어떤 이미지들에 대해서 에이카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화가들이 그린 그림 또는 이제 그 동굴의 벽에 비쳐 있는 그런 어떤 이미지.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지식의 등급으로 따지면 굉장히 낮은 등급이고
왜냐하면 이제 이데아라고 하는 게 있고 이 이데아를 복제해 놓은 게 이제 이 현실 세계고 그 현실 세계에 대해서 다시 이제 화가 그려 놓은 것은 이제 두 번 복제가 이루어진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성이 떨어진다, 본질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입장이 바로 이제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에 대한 그 시밀라르크에 대한 이제 논의였는데 굉장히 부정적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현대 사회로 이제 넘어오면서 그 이미지에 대해서 그 시뮬라크에 대해서 그 위상과 그 평가가 이제 180도 바뀌게 되는. 자, 이게 이제 가상과 현실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제 우리에게 영향을 더 많이 미칠 수 있는 이런 것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2차 대전 때도 괴벨스가 그 선전선동하는 것들을 보면 전부 다 이제 그 영화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 또 사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매체를 통해서 우리의 적은 누구이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되고 또 아리안족이 가지고 있는 그 우수성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이미지화 시켜서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런 영화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각광을 부각을 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그 이제 휴고 보스라고 하는 이제 남성복인데 이제 독일군 특별히 나치 친위대 같은 경우 SS 나치 친위대 같은 경우에는 독일군 모든 이제 장교들 복장이 전부 다 이런 어떤 그 남성 그 최고급 의류로 만들어지게 되고 굉장히 또 디자인이나 이런 그 세련된 그런 그 남성복의 특징들을 남성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제 군복들이 이제 제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군복 중에 가장 아름다운 군복 또 가장 세련된 군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 독일군 아리안족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특징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어떤 신체적 특성들을 우월하게 보여주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의복이나 이런 이미지들을 제작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미지죠. 중요한 건 이미지고 그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현실처럼 이제 가상이 아니라 현실처럼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지금 이제 유비쿼터스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자, 유비쿼터스의 이제 시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나 사이버 세계 이런 어떤 전자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모든 활동들이 이제 그 역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인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뭐가 진짜냐, 뭐가 이제 사실이냐, 뭐가 본질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하기에 굉장히 애매해진 이런 어떤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문화 사회 측면에서 이미지가 이제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이제 보들리아르가 이야기하는 그 소비 사회에서도 이제 인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용 가치보다는 그러니까 뭐 이게 물물 교환을 할 때 어떤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이제 교환하기 위해서 이제 그 어떤 아니 사용 가치 사용 그것들 통해서 이제 사용 가치들을 이제 추구를 한다라면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교환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또 기호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더 많이 작용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하지 않는 전혀 사용성이 떨어지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우리에게 또 고급이라고 하는 이미지, 뭐 명품이라고 하는 이미지, 또 이제 지배 계급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것들이 굉장히 그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아니 이제 그 사용 기능에 비해서 굉장히 그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아이폰을 이제 살려고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타벅스 가는 것들도 이제 마찬가지고 다 이미지죠. 그 도시적인 이미지, 뭐 세련된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삶의 사회, 그러니까 이렇게 구별짓기를 해주는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다. 이건 이제 돈만 있다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때 이런 어떤 그 중산층 또는 그 이상의 그 계급 이미지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배하고 있는 그런 어떤 현실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문화 현상 또 사회적인 현상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특별히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뭐 좌파 정권이든 우파 정권이든 자기 정권에 이제 유리한 방식으로 투표율을 올리거나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투표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또는 이제 자기 정당으로 이제 그런 어떤 그 지지율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런 어떤 이미지들을 이제 전부 다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요즘에 이제 타케민 씨가 다시 이제 청와대로 복귀를 했는데 이제 왜 복귀를 했을까? 뭐 그 사람 그 여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여성 단체에서도 반대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주변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한 이미지 조작 능력, 뭔가 이제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선하고 굉장히 그 부드럽게 보여지는 어떤 이미지 연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다른 비판적인 의견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이제 대우하는 뭐 요즘 사회에 뭐 전부 다 그런 사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누가 이제 뭐 탁현민 씨만 욕할 뿐만 아니라 욕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사회가 이런 어떤 문화적인 사회적 현상이 이미지에 의해서 다 지배되고 있고 이끌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실제적인 그런 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미지는 더 이상 플라톤식으로 어떤 실체 없는 가상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 뭔가 본질이 아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이게 이제 약간의 실체만 가지고 있는 또 거짓된 현실일까 또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제 플라톤 또는 이제 그 유사 플라톤적인 그런 생각으로 이미지는 아닌데 뭐 이미지는 본질이 아니니까 뭔가 좀 비껴 나가야 되는데라고 이제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제 플루서는 이 디지털 가상과 피상성이라고 하는 이 기술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디지털 가상과 이제 이 피상성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문제를 좀 철학적으로 아주 진지하게 다뤄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 이제 철학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 다시 재평가하고 이게 이제 디지털 매체라든지 이 디지털 이미지들끼리 어떤 서로의 결합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디지털 가상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측면에서 이제 불신을 받고 있고 또 이런 불신을 떨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게 이제 진화될 필요가 있는가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를 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미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의사소통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절단할 수가 없어요.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이제 인간의 그 욕망과 관련해서 이제 계속해서 재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필요해서 이제 이런 이미지들을 만들고 그러니까 생산하고 또 이걸 수용하고 다시 재생산하고 이제 이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의사소통 전반에서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역할 또 이제 그 이미지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또 다뤄야 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그런 이미지들을 소비하고 수용하는지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제 다루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커뮤니콜로기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새로운 그 종합 학문으로서 융복합 학문으로서 이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뮤니콜로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플루스에 따르면 소통학이죠. 소통학. 의사소통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세계에서 이제 발생하는 이제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그러니까 정의부터 다시 시작하고 또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모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방식에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더 그 좀 더 승화된 또 더 좀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들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이제 이 학문에서 보여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매체에 의해서 이제 이 변화되는 사회, 이런 사회를 우리가 이제 그 텔레마틱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이제 주된 의사소통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문자에서 이미지로 변화되고 있고, 이제 그 과정이 어떤 의미나 가치나 중요성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산된 이미지들의 의미가 어떤 것들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이제 이미지라고 하는 게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제 인간의 감성과 관련돼 있고 인간이 부여하고 있는 그런 어떤 가치들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미지를 읽어내는 것은 인간을 읽어내는 인간의 욕망을 읽어내는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기조 그 전에는 이제 그 뭐 편지라든지 이 문자화된 이런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인간은 자기 감정, 그러니까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성찰이고 그런 어떤 자기 성찰의 방식을 통해서 뭐 시라든지 뭐 소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써낸 것들이죠. 그 결과물들인데 이제는 이제 그런 패러다임들이 이제 바뀐 거죠. 더 이상 우리는 이제 그 문자로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그런 어떤 감정적 행위들을 이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뭐 아날로그 매체가 되었든지 아니면 그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이미지를 이제 우리가 생산함으로써 그 이미지들 속에 우리의 어떤 생각, 느낌,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이제 담게 되고 그것들을 이제 또 서로 공유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절로 넘어와서 그 매체로서의 문자와 이제 이미지에 따른 시대 구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매체는 이제 그 시대마다 이제 지배적인 커뮤니케이션 양식을 규정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대 구분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매체가 어떤 매체를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점이 이제 그 시대 정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어떤 삶의 방식이 특별히 이제 그 아날로그 매체인가 아니면 디지털 매체인가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그 매체가 이제 바뀌게 되면서 사람들의 생각 또는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세계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엄청나게 바뀌어 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이제 시대는 뭐 굉장히 이제 디지털 매체들이 많이 선보이고 있는 시대인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버지 세대는 이제 아날로그 매체에서 디지털 매체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어떤 세대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뭐 옛날에 이제 삐삐라고 하는 이제 휴대전화가 나오기 전에 이제 삐삐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휴대전화도 이제 그 엄청나게 그 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계속 작은 사이즈로 바뀌는 뭐 이런 것들. 또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나오면서 여러분들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처음부터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그 전에는 이제 뭐 2G, 3G 이야기 할 때 그냥 문자라든지 음성만 갈 때 하고 지금은 이제 이게 그 4G, 5G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대용량의 이제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어떤 매체들을 포함하게 되는 이런 어떤 매체들 이것 때문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양식이 이제 급격하게 변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플루서는 이제 이런 어떤 전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사유하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고 단순하게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을 뭐 이제 사유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회과학적인 그런 방식으로만 이제 다루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뭐 역사나 철학 또는 이제 매체 이론, 예술 이론, 미학 뭐 이런 것들 이제 전부 다 사회과학, 인문과학 또는 이제 기술 쪽까지 자연과학까지 이제 포괄적으로 아울러서 이런 어떤 융복합 학문으로서 커뮤니콜로기라고 하는 이제 학문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매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그 지배적인 커뮤니케이션 양식을 규정하기 때문에 그런 매체가 갖고 있는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각 분과 학문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포괄적으로 종합해서 그런 어떤 그 거대 담론을 형성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가 바로 이제 플루서가 이야기하는 커뮤니콜로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왜 이제 커뮤니콜로기가 이렇게 이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인간의 조건이죠.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타인과 인간은 소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회적 존재다.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이제 정치적 동물이다. 폴리티코 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타자와 다른 사람과 이제 소통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어떤 운명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자, 우리가 이제 뭐 그 동양 사회에서는 이제 수다를 떠는 게 굉장히 이제 좀 말이 많은 게 약간 그 저평가되는 그런 문화였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인간은 우리가 무인도에 가서 살지 않는 이상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남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인정을 받고 인정을 주는 것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이제 소통을 통해서 이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제 왜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이제 이유를 찾아보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태생적으로 이런 어떤 불안이나 고독감을 이제 가지게 되는데 이제 이런 어떤 불안이나 고독을 어떻게 보면 실존의 문제죠. 이거를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또 이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제 살만한 것이다, 가치 있는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계속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커뮤니콜로기가 필요한 것은 기술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기술 매체가 등장하면서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들을 이제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차 산업혁명에서는 이제 그 공장이 들어서면서 기계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인간의 노동을 이제 변화시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이 기술이나 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대량 생산이 이제 가능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핀 공장의 예를 우리가 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제 한 사람이 핀을 하나 만들려면 이제 모든 그 과정 공정이 뭐 한 16가지 정도 되는데 이런 16과정의 공정을 이제 혼자 하려고 그러면 뭐 이틀 3일 걸려도 핀 하나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 16과정을 이제 노동 분화시켜 가지고 하게 되면 하루에 뭐 5천 개 이상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인데 이런 어떤 분업화 과정 기계를 통해서 이 산업혁명을 통한 기계화를 통해서 이제 분업화 과정을 하게 되면 인간은 이제 그 제너럴리스트가 되기보다는 이제 스페셜리스트로 그 하나 굉장히 조그만 디테일만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는 그걸 이제 또 평생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일의 보람 같은 거 또 이제 장인 정신 뭔가를 이제 제작한다 이런 의미가 이제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의 노동관 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하나의 이제 부속물처럼 이제 그 전락하게 되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1차 산업혁명이 가지고 왔던 이제 그 사람들 간의 그 인간이 노동관을 이제 변화시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이제 디지털 문화가 불어오게 되면서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플러스는 2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들 간의 상호 관계를 변화시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뭐 커피숍에 연인들끼리 커피숍에 가서도 서로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제 계속해서 핸드폰만 보고 있는 뭐 지하철 뭐 버스 서로 이제 말하지 않죠. 이제 뭐 카톡이라든지 뭐 SNS를 통해서 상호 소통하지만 면대면 얼굴을 보면서 이제 이야기하지 않는 이런 어떤 관계들 그리고 이제 뭐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폭력 들에 굉장히 이제 익숙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마치 이제 쉽게 행해질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비인간화된 비인격화된 이런 어떤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이런 측면에서 이것을 이제 극복하거나 아니면 이것에 대한 어떤 대안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의사소통이 필요한데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런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어떤 고민들이 바로 이제 이 커뮤니콜로기의 필요성들을 좀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뭐 간단하지만 몇 가지 이제 기본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윌렘 플루서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그 이미지가 등장하면서 이게 이제 현실과 이미지, 현실과 가상의 어떤 세계 구분이 이제 그 역전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현실과 가상을 나누는 이런 어떤 그 시도가 이제 무의미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의사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미지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우리 어떤 감성이나 감성적 행위들을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문자나 이제 언어적인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라면 지금 살고 있는 이제 이 디지털 매체 시대에는 이제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감정을 서로 교환하고 감정을 서로 이제 공유하는 사진과 이제 영화를 통해서 이제 이런 방식의 공유하게 되는 것들인데 이제 플루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다룰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커뮤니콜로기라고 하는 의사소통 전반의 문제를 좀
철학적으로 곰곰이 따져가는 이런 방식, 또 그거에 대한 어떤 불안감, 또 부정적인 생각들을 좀 불식시키려고 하는 이제 융복학 학문으로서의 커뮤니콜로기를 이제 여기서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 차시에 이제 이런 기본적인 생각과 관련해서 플로스의 이제 기초적인 또 다른 개념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